네, 정치 인사들 모아 속풀이 하겠습니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기 전에 저희가 되게 야심차게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좀 대통령의 태도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연쇄 회동 이후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이재명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사진 보면서 비교를 해볼 텐데요. 보면 진짜 다시 보니까 기억이 다시 상기가 되는데 앉는 모습부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넥타이가 이렇게 혓바닥처럼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오면은 사실 저거 좀 민폐거든요. 그래서 가리개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이제 센스가 좀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너무 넥타이를 길게 매시는 것 같아요. 저것도 좀 과거의 일이고 더 이상 이제 그는 저런 정장을 입을 일이 없겠지만 네. 예, 넥타이를 너무 길게 맸네요. 아니 근데 앉은 자세도 저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나요? 저게 이제 평소 태도에서 묻어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가 많이 됩니다. 예. 예, 비교가 많이 되네요. 일부러 저런 사진을 골라오시는 않았을 거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마 저기 누가 물어봤다 그랬어요. 비서실장이 물었나? 누가 물었는데 왜 그렇게 앉았냐고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예의였다고. 그렇죠.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의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차피 트럼프 세계 패권 국가에 그리고 참 괴짜 같은 대통령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 과하지옥이라고도 견딜 수 있겠다. 과하지옥으로 건대서라도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익을 지키겠다라는 자세로 가셨겠지만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왔다는 그 자존심 그 꼿꼿함 하나는 놓지 않겠다라는 전 태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꼿꼿하게 굳이 앉아가지고 끝까지 시종일관 저 자세를 유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전 국민들한테 나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참 불리한 협상 뭐 내줄 거 내주고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 여러분들의 대표라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일단 저 두 사진 비교하는 거 대통령한테 죄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죄송하고 지지자들한테 죄송하고 예. 저 사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전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 저 넥타이가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소에 네. 바지를 네. 배 때문에 거의 내려 입잖아요. 약간 거의 저스틴 비버급으로 내려 입어요. 거의 걸쳐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평소에 서 있을 때 예. 넥타이가 그래도 바지 위까지 내리려면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 입으니까 넥타이를 길게 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짧게 보이니까. 근데 앉았을 때 저렇게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기혼자이시든 아니시든 간에 이제 남자친구나 남편이 정냄이 떨어질 때가 이제 이 바지의 춤이 이제 배꼽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배 아래에다가 바지를 걸치게 될 때 정냄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전 웃지 못합니다. 네. 근데 저런 장면 자체가 이제 일단은 윤석열은 코어가 무너진 인간이고요. 코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자세로밖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뭐 이제 그 코어 근육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추느라고 예.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으셨던 게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언론 보도에는 굉장히 좀 잘 포장돼서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은 이유는 흔들림 없는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결연한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다. 이제 이런 좋은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건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했던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의 디스카운트가 될 만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반면 교사 삼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학습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이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번에도 통역 같은 거를 보면 그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할 시에는 이제 한 3분간 모두 발언이 있으면 그 3분 동안 한국말로 얘기를 하다가
통역을 그 이후에 또 한 2분 정도 쭉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한 문장 한 문장 알기 쉽게끔 한두 문장씩 끊어가지고 살라미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문장 말씀하시면 옆에서 통역을 또 바로 한두 문장으로 그래서 잘라서 간 거죠. 이해하기가 쉽게 집중도를 좀 받을 수 있게 그게 있었고 과거에는 이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이 만약에 트럼프와 기자들 사이에 있으면 그 영어를 통역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좀 다른 건 그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자의 질문과 이 트럼프의 답변을 다 귓속말로 통역을 다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도 그 기자회견에 녹아들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 뭐 앉는 자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거 전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또 민주정부 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 한미 정상회담을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더 가관인 게 있습니다. 최근이죠.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강릉에 요즘에 가뭄 사태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 재난 재해 때문에 강릉으로 내려간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왼쪽은 저 뒤에 초록색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뭔가요? 저 이제 보리밥 메뉴거든요. 저게 이제 2022년 9월 7일에 아마 포항에 수해 났을 때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가 이제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저기 가가지고 이제 수해민들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잠겨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를 호소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악수를 한 번 하고 저 사장님들 둘 사이를 뚫고 지나가가지고 그 메뉴판을 정말 한참을 쳐다봅니다. 야 여기 이 보리밥이 예. 야 이 정말 맛있게 생겼네. 이 간판처럼 나오나? 이 보리밥이 여기는 싸네. 그리고 또 2025년에 네. 올해 그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을 때 있잖아요. 네, 보리밥집 또 갔잖아요. 판교에 가가지고 보리밥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리밥을 좋아해요. 좋아해. 근데 저기는 수해가 난 지역이잖아요. 수해가 난 지역에 가가지고 저러고 있다라는 거는 정신머리 없는 거죠. 와, 아니 근데 솔직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정한 사진이에요. 저 두 분은 이제 그 재해 때문에 이제 어떻게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와서 손 한 번 잡아주면서 같이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메뉴에 뭐가 나오는지를 지금 사진을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게 뭐 사진으로 봐서 영상을 안 봐서 손을 잡긴 잡았겠죠. 근데 손 잡으면서도 보리밥? 얼굴은 저쪽을 사진을 향해 있었어요. 사진을 본 예. 거죠. 사진을 보고 정말 끌리듯이 간 거고. 끌리듯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본성과 습성이 못 버려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시장 방문할 때도 늘 술안주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예. 이거 술 한 잔에 먹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포장해라. 이것도 사라. 이것도 사라. 다 술안주, 막걸리, 부침개 이런 거 기름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했던 게 저런 오죽하면 수해 현장에서까지 드러났겠는가. 참 만약에 이번에 그 비교하는 사진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장 와서 호통친 걸로 지금 본 거잖아요. 그렇죠. 강릉시장이 지금 비 올 거라 믿는다라고 9월에 했으면 비 올 거라 믿는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호통을 쳤지만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같이 기도하겠다. 우리 아내가 기도빨이 좋은데 같이 기도하겠다. 비 내리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 아까 한미 정상회담 사진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사진 보면서도 얼마나 다행인가. 바뀌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강릉시장은 근데 좀 혼이 많이 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단체장들이 얼마나 정신머리 없이 그 지역 행정을 대충 돌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이제 무안공항 관련해 가지고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을 만나러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던 자리에서도 이미 좀 일부 드러났던 바 있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강릉시장의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는 지금 재난 사태가 발생인데도 불구하고 9월이면 비가 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이게 논란이 되고 강릉 시민분들이 너무 부끄러워하시니까 뭐 오늘 해명이 나왔는데 대통령 왔으니까 때를 한번 써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릉 시민이었으면 진짜 오늘 강릉시청 가가지고 계란 다 던지고 오고요. 아니 뭐 제가 뽑았든 뽑았지 않든 간에 일단은 이런 공직자는
그 무능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공직자면 안 돼요. 네. 그 저쪽에 그 권성동 국회의원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오른팔. 권성동이 김진태, 오른팔이에요. 그쵸. 김진태 강원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무능력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지역. 그러니까 김홍규 강릉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지방선거가 이윽고 열렸을 때 윤석열의 친구란 이유로 뽑힌 사람입니다. 강릉시의원 4선을 했고요. 이제 강릉시장 초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구가 강릉인 권성동 의원이 또 어느 정도 또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권성동 그리고 윤석열, 김홍규 작품이다. 이 재난은 그들의 작품이다. 다음에 바뀌어야죠. 이거 인재예요, 예. 인재. 예.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강릉이랑 속초 두 개 다 원래 두 지역 다 가뭄 지역이란 예, 말이에요. 예. 속초는 피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속초는 2020년 지방선거에 나왔던 그 속초 시장이 내가 지하댐 만들겠다, 지하 저수 종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없는 겁니다. 지하에 저장해둔 그 물로 이럴 때 가뭄이 있을 때마다 대처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한 명 잘못 뽑은 게 얼마나 큰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이렇게 국민들이 보신 거고 예. 공교롭게도 그 속초시장은 민주당 출신이긴 한데 그럼 뭐 민주당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들께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당 나왔네 그냥 쭉 찍어줬을 경우 사람 안 보고 능력 안 보고 뽑아줬을 경우 진짜 이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속초는 2주 전에 워터밤도 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여러분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김상욱 의원이 한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만찬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이 그렇게 다르다면서요. 윤석열은 소맥이 꼭 등장한다. 술을 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술 어떻게 먹는지 저 술 같이 먹었던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일단 술을 일반 잔으로 안 먹고 일단 500잔으로 무조건 먹고 500잔에 무조건 소주 반 맥주 반을 따른대요. 소주 반 맥주 그러니까 500잔 반이요? 우리가 먹는 맥주 2잔 300짜리 잔이 아니라 500cc 한 잔 하는 거 있죠. 생맥주. 그 잔을 꼭 구해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소주 반 맥주 반을 넣어서 그걸 먹인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또 학부가 그 토목과라 건설사의 친구들이 많은데 예. 건설사도 이 정도로 안 먹습니다. 요즘 사회에 건설사에 저희들도 다 입사할 때쯤에 이런 술 먹다가 예. 다들 요즘 이런 거 안 먹어요 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런 걸 먹고 있는 거고 먹이는 겁니다. 심지어 예. 같이 먹는 사람들 무조건 이 술을 먹인대. 자기 윤석열주라고 이거를 무조건 먹인다고 하니까 김상욱 의원이 느꼈을 때 참 그쪽에서 그걸 느끼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연찬에서 정말 수많은 경험을 한 그 정치 선배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얼마나 와닿았을지 그 그러니까 참 아까 처음부터 비교하는 게 참 죄송한데 맞아요. 비교할 수밖에 없죠. 비교할 게 아닌데 일단 비교할 수밖에 없는 네 짧게 가려고 했는데 길게 재밌게 갔습니다. 예.